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캔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야, 이거 뭐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반적으로요. 우리 이제 보수 매체들의 분석 내용을 보니까 어제 기자회견인가요? 조선일보도 이제 비판적 의견이 뭐 사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조금 이제 기대를 표명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완전히 제2의 경향신문 그리고 한겨레 수준으로 완전히 배신을 때리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들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요거는 뉴스 말미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개헌하자, 그리고 탄핵은 절대 꺼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개헌론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개헌이 사실상 이거는 뭐 안 되는 것이다. 왜? 어떤 개헌이 안 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개헌한다고 하는 것은 임기를 한 2년 정도 단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싹 바꿔버리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개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헌법 관련 규정을 볼 때 이러한 식의 개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헌법 학자들의 그리고 이제 관계, 이제 유권 해석은 법제처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의 해석이다. 요거를 갖다가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잘 착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오늘요. 지금 이제 명태균이가 이제 오늘 검찰에 출두하는데, 이제 이 담당 변호사는 김소연 변호사.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 좌파 변호사가 붙지 않은 것이 다행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명태균 수사가 저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 12월에 선관위가 이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원석 때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원석이가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는데, 왜 이원석이가 요거를 수사를 안 해갖고 요 난리를 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수사팀이 대거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명태균 특별수사팀이요, 11명, 이 메모드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보다도 더 큰 수사팀이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진작에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치가 사법화되어 있다 보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검찰총장 총사령관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데 이원석이가 이게 좌파로 넘어가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또 개망신을 당했네요. 제 입에서 방송에다가 개망신이라는 말은 제가 거의 안 쓰는데, 왜 그러냐? 제 방송 당연히 좌파들 다 보니까 말이죠. 아니, 이게 문제는 이게 인간인지 전직 대통령인지 빵장상지 책장상지 알아볼 수가 없는 게,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지를 어떻게 보는데, 트럼프는 문재인을 바보로 보잖아요. 바보 XX로 보잖아요. 이게 이미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 21년도 4월 23일 날 트럼프가 문재인은 바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볼튼 안보보좌관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볼튼 안보보좌라든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때 고위 관리를 지낸 사람들이 이런저런 계기에 문재인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대통령 취급을 안 했다. 그래서 DMZ도 제껴버렸고, 그리고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할 때도 문재인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데리고 데리고 갔다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거기에 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여기 언론에 다 나왔거든요. 아직도 짝사랑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그냥 같이 그 대통령을 했으니까 그냥 덕담으로다가 축하 인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톤 다운 하든가 아니면은 시차를 조금 늦게 하든가, 아직도 이거 김정은이한테 사주받았는지 몰라요. 문재인이가. 이런 나라망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아주 대박이 났네요. 주식에서도 대박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종원 대표가 이제 이것저것 이 레시피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서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가서 또 이제, 또 좋은 이 지도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뜨는 분인데, 근데 군 급식 개선에도 굉장히 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우선요, 1차적으로 이 개헌 문제에 관해서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명태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거듭거듭 우리 망부성님 매일같이 정말 고맙고, YS파, 그 다음에 하양인,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이게 이분 자주 나오시는데요. 예, 끄트머리가 웸스로 되어 있는데, 예,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까지는 안 달으시더라도 많이 제 방송을 봐주시는 우리 자유 우파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지지자 여러분들도 또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또 이 제 방송 비판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한테 이제 좋은 의견을 여기다 달아주세요. 그럼 저도 제가 왜 한동훈 지지자를 미워하겠습니까? 자, 그 논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한동훈이도 그랬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은 살아있다. 이재명이 장하고는 다르다. 왜? 이견을 허용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구독을 탈퇴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구독 탈퇴 욕하는 건 다 좋은데요. 자, 욕을 하더라도 품위에 맞게 저를 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이 개헌과 관련해서는요, 이 헌법 규정으로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아주 최고 권위의 좌파 헌법학자, 그리고 이제, 정부의 유권 해석은 이제 법제처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 이런 그 세 축을 쭉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개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봐도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대학교 때 교양과정 시간에 헌법학회로는 하나씩 다 누구든지 듣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헌법 규정으로 볼 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 128조.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192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헌법 개정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개정은 지금 이재명이는 정상적인 헌법 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헌법 개정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2년 전에,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재임을 시키고 쫓아내려고 하는, 사실상의 탄핵과 같은 효과를 짓는 개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조항에서 딱 걸리냐? 128조 2항에서 걸린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은 효력이 없다. 예. 그게 임기 연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임기 감축은 가능해. 이런 학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야 지 맘이고, 그런 거는 그런 걸 이제 궤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개헌을 할 때 임기 단축하려고 하는 개헌이, 임기를 단축하려고 개헌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야, 그리고 그런 정당의 대표, 그런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정당 중에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기 단축이라는 말을 안 꺼낸 것은 임기를 단축하겠다고는 이재명과 같은 괴짜들, 그런 궤변론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 감축이라는 말은 아예 헌법에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장반을 넣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기 연장하고 이제 중임 변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국처럼 그냥 4년 중임제로 가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임 변경, 이거는 통상적인 개헌에는 약방의 감축처럼 나오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중임 변경이에요. 그런데 그거는요,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축 요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중임 변경, 설령 4년 중임제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 브랜드, 이재명판 이 개헌은 요 128조 2항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고요. 그 다음에 129조에 의해서도 개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헌법 개정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헌법 개정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헌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국민들한테 최소 20일 공고를 해야 돼요. 20일 이상. 요를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공고는 누가 하느냐? 요 129조에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
잘라내려고 하는 개헌안을 왜 공고하겠어요? 윤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저라도 그거 안 하죠.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어린애도 이런 거 하라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원천적으로 128조 2항 그리고 129조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불가능한 논지로 작용되는 것이 뭐냐. 이제 개헌이 이제 결국 국회 발의로 인해서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지잖아요. 그럼 국민투표로 가면은 유권자, 그러니까 유권자의 절반, 그리고 절반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고, 뭐 투표야 절반이 넘겠죠. 그리고서 투표한 사람의 절반이 또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절반이 나오느냐, 요것도 물론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절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제가 보기에 법리적으로 조금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해버리면 이게 법률 효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만 하는 건지 이제 강제 규정인지 아니면은 대통령한테 맡기는 임의 규정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좀 해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요, 그것 때문에 이제 헌법을 개정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의견이 달리할 수 있지만은 128조 2항하고 129조 때문에 이 개헌은 불가능하다. 요거는요, 지금 이 헌법학자들 그리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대로 저도 그거는 법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 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개헌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이 군소 정당들, 이 개혁신당, 이준석을 포함해서요.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개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쫓아내긴 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왜? 탄핵은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탄핵 사유가 우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탄핵 사유는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돼요. 중대한 위헌 행위도 있어야 돼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런 걸 할 사람이냐고요. 법조 전문가인데. 아니올시다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 탄핵 명분이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더 잘 알죠. 왜? 윤 대통령을 흔들으려고.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 무능론, 예, 이런 걸 부각시켜갖고 2026년 지방선거, 27년 대선까지 끌어가려는 장기 전략이잖아요. 저희들도 다 알아. 이거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장애인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헌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좌파 중심의 헌재하고 대법원을 갖다가 이제 보수 쪽으로 이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가도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개헌이라는 꼼수를 또 갖고 왔고, 그리고 이제 우선 당장 토요일 날 집회를 하는데 토요일 집회도 탄핵이라는 것을 빼달라. 왜냐면 이번 토요일 집회는요, 지난번 2일 날 있었던 민주당 단독의 집회가 아니고 시민단체 43개 하고 연합해서 하는 집회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민단체 개개인들이 탄핵이라는 말을 하는 건 좋은데, 탄핵 시위 집회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앞에 이제 문패에 탄핵이란 말 절대 쓰지 말아라. 그리고 주최자 마이크에 올라간 사람이 얘기할 때 탄핵이란 말을 하지 말아라. 요렇게 또 아주 신신당부했잖아요. 아니, 국민을 바보로 하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탄핵을 포기한 걸로 우리 국민이 생각할 국민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문재인하고 비슷해. 삶은 소대간에도 참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재명이가 진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방탄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른 거는 한마디로 해서 X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X판.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이 개헌을 통해서 조기 하야를 유도하는 이 작업. 개헌 자체가 불가능한데 개헌이 가능한 것처럼 선동질을 하는 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요거를 말하자면 비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명태균 사건, 이제 명태균이가 아마도 지금 이제 출두를 이제 검찰에 하는데, 이번 이제 검찰 출두와 관련해서 우선요, 왜 이제서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 왜 지난 연말에 선관위에서 이 명태균이랑 강혜경이랑 전부 다 이거 고발 조치했는데 5명씩이나 여태까지 수사 안 하다가 했느냐? 자, 지난 가을서부터 이원석이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하고, 그 다음에 당시 중앙지검장 송무경 여우가 한패가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악마화, 법적 악마화죠. 그래서 김 여사를 갖다가 조속히 철저하게 빨리 수사해야 된다. 요 프레임을 걸어갖고 몰아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용산하고 이원석이하고는 남남정안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왜 수사를 안 했느냐? 창원 지역에, 창원 의창 지역이잖아요. 창원 지역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
공교롭게도요, 검찰이에요, 검찰. 김상민 검사입니다. 여기 김상민 부장검사, 중앙지검에. 근데 요 김상민 부장검사를 이렇게 이제 뭐 그래갖고 그날 출판 기념을 하는데요. 야, 출판 기념을 하는데 한 3,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3,000명. 어마어마하네요. 300명이 와도 참 많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3,000명이니까 뭐 이제 출판 기념에는 정치자금법, 선거법도 안 걸잖아요. 그러면 보통 요즘 뭐 이런 거 다 10만 원, 5만 원씩 하는데 5만 원만 해도 1억 5천이 거친 거예요. 10만 원이면은 3억이 거친 거예요. 3억. 요 돈을 어디다 줬는지 이게 이제 법의 맹점이에요. 요거 전부 지금 이제 출판 기념해가지고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선거법 다 이 구멍 뚫고 간다는 건 뭐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3편령 왔으니까 제가 이거는 논점이 아니지만은 지금 보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출판 기념회와 관련된 요 내용도 철저하게 입법 보완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요 김상민 검사가 그 당시 어떻게 소문이 나 있었냐? 김 여사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서이가 이 김상민의 출마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출마한다, 출판 기념회 열고 이 난리를 치니까 요거는 검사가 이 김상민이가 잘못한 거죠. 이원석이가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뭐 이거 지금 그러니까 뭐 검찰 출신 변호인들은 이원석이가 요 출마 막은 것도 잘못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니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 기념회 하고 문자 보낸 건 잘못된 거죠. 엄중히 징계해 맞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엄중히 징계는 징계하되 뭐 김건희 여사 뭐 이 공천을 받든 말든 간에 하여튼 징계는 하되 징계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했느냐? 이때 연말에 이게 이제 작년 연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출판 기념하고 난리 칠 때도 그런데 그러면 김영선에 대한 선관위 고발 사건은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김영선이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김영선, 명태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풀려져 갖고 오늘날 이재명이가 이렇게 지 방탄하는데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김영선 수사를 안 했느냐? 만약에 김영선하고 명태균 수사를 하면은 이거 김영선이 4월 달에 출마 못 하잖아요. 12월이니까. 아니 뭐 검찰 현직 수사받는데 어차피 둘 다 공천을 못 받았지만은 수사받는데 거기에 공천 주겠어요? 그리고 출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원석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김영선인가 5선이나 되지. 만약에 김상민을 갖다가 아웃시켜버리면은 그리고 또 이 김영선을 수사버리면 못 나오지. 그러면 김영선이가 못 나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검찰에서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황운하도 나왔잖아요. 박은정이도 징계 받고 있는데 나왔잖아요. 황운하 그 케이스로. 그런 것처럼 김영선이를 만약에 지금 수사를 해서 완전히 아웃시켜버리면 김상민 검사가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 요거는 김 여사 라인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건 기승절 김건희 여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원석이가. 그래서 김영선 수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똥볼이 이제 커져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이제 이어진 거예요. 뭐 이유는 이렇게 간단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수사팀이 어느 정도나 크게 구성되어 있느냐? 무려 11명. 이게 뭐 2명 늘어난다, 뭐 3명 늘어난다, 10명이다 그러더니 지금 11명으로 늘어나가지고 완전히 메모드급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하잖아요. 창원지검에 이제 본래 검사들 5명 전부 거기에 투입을 했고, 그리고 부산지검에서 2차장 검사라고 하는 이지형 검사, 연수원 33기고요. 지금 이제 그 부산지검의 차장검사이고, 이 국정농단팀, 그 당시 특검팀에 이제, 파견될 정도로 유능한 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지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직접 지휘하도록, 그러니까 창원지검의 차장검사도 있는데, 부산지검 차장검사를 갖다가 그쪽으로 갖다 투입한 걸 보면, 지금 현재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대목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지검에서 부장검사 임훈, 그리고 이제 평검사 또 다른 2명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 투입돼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이제 문재인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문재인 이거, 정말 이거 나라 망신이에요. 이거 언제 제정신 차릴지. 문재인이가 말이죠, 요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이제 뭐, 문재인이는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꿈에도 소원은 김정은이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김정은이하고 좀 대화를 하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의 이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굳건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모든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더 호혜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대통령 재임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들었던 한반도의 평화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한다.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만들었던 평화의 시간입니까? 사기당한 시간이죠.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걸었다. 맞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걸었는데 이게 사기당한 길을 간 거예요. 사기당해서 간 길이에요.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야, 이런 무능한 사람이 참.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적인 상대와도 평화를 협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적인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에 의해 중단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더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더욱 발전시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여기서 아니 말 자체는 문재인이라는 말 이거 쓴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것만 아니면 말이야 옳은 얘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ABC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대화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바이든 행정부도 윤 대통령도 대화의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데 김정은이 그 문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문재인은 사기치는데 쉬웠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은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문 열어놨는데 대화의 문 속으로 이 김정은이가 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 요 완전히 자화자찬. 그래서 트럼프를 빗대서 아니 트럼프 축하를 계기로 해서 지가 잘했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시종일관 쫙 예. 여기다 있잖아요. 나는 더욱 발전시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더 발전시킨 거. 아니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더 발전시켰어? 큰일 날 뻔을 알았네요. 진짜 한미동맹 나가 떨어질 뻔 알았네요. 자, 이게 그러니까 제가 격에 맞지 않다. 타임적으로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자화자찬이고 맞지 않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요. 2021년도 4월 21일 날 문재인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요. 예. 자, 그러니까 이틀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문재인을 비판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그 당시에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미화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2021년도 4월 21일 날 이 NYT 인터뷰를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트럼프에 대해서요. 변죽만 올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내놓은,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내놓은 이 입장문을 보시라고요. 완전히 무슨 그야말로, 예,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온 것처럼,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또 국민을 사기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앞뒤 모순이 아니냐. 이걸 읽은 트럼프, 캠프의 사람들이 얼마나 문재인을 또 바보로 보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문재인을 때리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주한미군 유지비 방위 분담도 비판하고 예.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후에 이메일로 성명을 발표해요. 뭐라고?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그리고 좋아하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현재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이건 이제 주한미군 분담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 자, 요렇게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볼튼을 비롯해서 또 이 많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요. 이 문재인을 전부 다 비판하고 있어요. 문재인을. 예. 자, 얼마나 참 이게 다 이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예. 문재인을 갖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문재인은 배은망덕하고 약한 지도자다. 예, 이렇게까지 또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DMZ에서 이제 김정은이하고 회담할 때 문재인이가 거기 끼어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제껴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바 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적에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제1차 정상회담이었잖아요. 거기에도 오고 싶어 했는데 트럼프가 배척했다. 이런 얘기도 전부 다 나온 바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때 트럼프에서 국무대변인을 지냈던 모건
오테이 거스도요. 오테이 거스도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문재인 말에는 문재인 얘기는 듣긴 들었지만은 문재인이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대북 강경 정책을 취했다. 그리고 문재인은 북한에 양보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시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다. 요렇게 체계까지 나와 있어요. 체계까지. 북한에 얼마나 양보하려고 했는지. 요런 거를 갖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배척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트럼프를 짝사랑하고 있는 문재인을 보면, 참 불쌍하기가 짝이 없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망신시켜도 이렇게까지 망신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야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윤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과 관련된 조중동, 이 보도의 특성들, 그리고 이제 백종원 관련 뉴스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시청, 그리고 이제 격려 댓글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